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온포인트 레슨 경력단절 두 아이 엄마에서 정리수납 기업 대표까지 라이트라이프를 운영하고 있는 정리수납 전문가 박인선입니다. 여러분들의 10년 전은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딱 10년 전에 두 아이의 엄마였고요. 반지하에서 5년 동안 살림을 하면서 매우 우울했습니다. 저한테는 양가에서 도와줄 분도 없었고 멀리 계신 분들이어서 도와주실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저는 독박 육아를 했죠. 저에게는 저희 집이 너무나 싫은 공간이었어요. 사실은 그때 집값이 매우 폭등해서 이 빌라를 사서 재테크를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그 공간을 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막상 내가 살고 있던 그 주거 공간은 저를 매우 힘들게 했어요.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공간에서 갇혀서 저는 매우 우울하고 자존감은 바닥이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저는 생전 처음 아이를 낳고 육아하고 살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답답한 공간에서 우울하게 무기력하게 있는 저한테 남편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이 되었죠. 이유는 시어머니와 달리 살림을 못하고 아이도 잘 키우지 못하는 와이프는 본인한테 매우 힘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리도 못하고 정리도 못하는 정말 못난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한 줄기 10년 전에 빚이 생겼어요. 어떤 빚이었냐면 동네 문화센터에서 정리를 배운다는 거예요. 정리를 배운다는 거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쉽게 정리를 배우려면 문화센터, 여성센터 같은 데서 배울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정리를 돈 주고 배워? 예. 그런데 저한테는 너무나 획기적이고 제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낯설은 정리수납 분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렇게 정리수납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10년 동안 정리수납 전문가라는 얘기를 설명해야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기쁘게도 정리수납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그거 어떤 일인지 알아? 선생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라고 하신 분도 굉장히 많고요. 과거에 했던 분들이 다시 의뢰하거나 할 수 있는 일로 변했습니다. 혹시 선생님도 알고 계신가요? 이 분야에?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간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멋지고 내가 옷을 바로 꺼내서 입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정리수납 전문가가 해주는 역할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보통 깔끔하고 쾌적하게를 부르짖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우리의 손이 활동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떤가요? 멀리 가지 마세요. 제가 물음표를 했는데요. 선생님도 혹시 지금에 있는 공간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어떠신가요? 아까 화면과 달리 어떤 상황이신가요? 네, 엄청 비교되시지 않으신가요? 네. 지금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위에 옷과 아래 바지를 골라서 입고요. 내가 원하는 티를 얼마큼 입는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집의 상황은 그러신가요? 절대 아닐 겁니다. 자,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통 정리수납 전문가는 공간을 진단해주는 일을 하는데요. 이거는 인류가 얻은 새로운 질병, 비만과 같습니다. 선생님들 예전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제가 통통하잖아요. 이러면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부잣집 맏며느리감인데? 그런데 조금만 요즘엔 살이 찌면 게을러, 이상해, 관리를 못하나 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찐 거는
인류가 얻은 새로운 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의 공간은 어떠신가요? 우리 집 공간에도 새로운 질병이 생겼어요. 그거는 바로 물질 비만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자, 여기서 선생님들 눈에는 혹시 명품이 보이시나요? 네, 옆에 양쪽 사진이 비교가 되실 텐데요. 두 사진 모두 다 왠지 묻었던 물건들이 박혀 있거나 널브러져 있던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왼쪽에 있는 화면에 있는 공간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물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비싸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물질 비만은 내가 필요한 물건을 잘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널브러져서 많이 챙겨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하시는데 버리기 쉬우신가요? 아마 엄청 어려우실 거예요. 다 알고 있죠?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는가요? 우리는 필요한 것만 남기면 되는데 필요한 것만 남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만 물건의 제자리에 두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사용할 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진 욕망은 내가 무한하게 많은 아이를 소유하고 싶습니다. 사실 살찌는 거, 통통한 거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류가 기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지방을 몸에 축적한다는 건 생존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역시 물건을 내가 저축하고 저장하는 거를 갖고 있는 것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생존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건 오래된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전문가가 있다는 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란 좋은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히 어르신들은 굉장히 아끼는 걸 중요시 여겼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생존을 위해서 얘를 버리면 안 돼, 아까워, 잘못된 낭비야 라는 인식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모호하게 언젠가 쓸 것 같다라고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가 올까요? 예, 제가 언젠가는 오지 않다는 것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집 공간에 내 것이 아닌 물건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 큰 자녀의 물건이 우리 집에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홀로 유학 간 아들의 짐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 소유가 아니어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물건이 정리가 안 된 상태면 혼자서는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 제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수납 전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정리수납 전문가는 공간 분석을 합니다. 공간을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사용자의 동선에 맞춰서 공간을 분석합니다. 이 사람은 이 집에서 어떻게 사용할 거야? 이 집에서 냄비를 꺼내서 요리를 어떻게 할 거야? 이분은 옷을 어디서 꺼내서 어떻게 입고 어떻게 화장하고 할 거야? 이분은 이 공간에서 왜 정리가 안 될까? 이분은 수납장이 부족합니다 라고 분석하고 진단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리정돈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아니면 그거를 같이 시행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게 정리수납 전문가의 역할이고 활동입니다. 그 활동은 결국 어떤 걸 위한 거냐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우리 정리수납 전문가가 하는 역할이며 멘토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버리기 3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버리는 거 다 생각은 하고 계셨는데 버리기 많이 힘드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잘 버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언젠간 쓸 것 같아 라는 아이를 없앨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없애는 방법은 이거를 안 쓰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물건은 다 어떻게 사세요? 쓰려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안 쓸 때는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 직업 말고 다른 직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공부했냐면 네일 아트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경남 마사지도 배우고 제2 직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일 아트를 배울 때 제가 딱 드는 비용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2급을요. 2급을 하면서 300만 원 주고 그 네일 아트 세트를 사고 배우긴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손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네일 아트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직업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 집에서 네일 아트 박스가 거의 제가 이 전문가로 활동하는 5년째에도 집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5년 만에 터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는 버리는 게 저한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를 5가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네일 아트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게 제가 이거를 버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습니다. 화학 냄새가 저한테는 매우 힘든 아이였고요. 그리고 저는 작은데 예쁘게 그리는 거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때 이 네일 아트를 배우고 오려고 하면 한 번 더 1급을 따는데 돈을 투자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직업은 저한테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박스만 두고 재료를 두고 계속 보관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걔를 버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나는 네일 아트를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저는 결정했죠. 그리고 나서 저는 5년 동안 안 버린 아이를 버릴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혹시 안 쓰는 물건이 있다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많은 주부들이 몸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취미생활 하던 아이들입니다. 십자수, 뜨개실, 천, 만들다가 말던 제품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찾으셨다면 아마 선생님은 버릴 수 있는 힘을 기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저희 집에 많은 물건이 있잖아요. 2번째는 물건의 수량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건의 수량을 어떻게 정하라는 거냐면요. 자, 선생님들한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집에 수저 젓가락은 몇 개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면 라고 표현하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벌써 몇 년 전만 해도 옆집 수저 젓가락을 알던 세대여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 수저 젓가락은 몇 개지? 제가 많은 수강생을 만났는데 모르는 분이 90% 이상입니다. 아는 분은 한두 분 정도 될까 말까예요.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관하거나 박혀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저 젓가락의 양도 정확히 모르신 분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수량을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선생님들 집에 우산은 몇 개가 필요할 것 같으신가요? 우리 집 우산은 몇 개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네,
제가 평균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몇 개지? 라고 하면 잘 기억을 못 하십니다. 자, 이걸 한번 제가 정해 드릴게요.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요즘에는 비가 스콜처럼 소나기처럼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산이 고장나는 확률과 가족수를 대비해서 가족수 곱하기 2 하고 여분의 0.5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4명의 가족이면 2배수 하고 절반에서 10개의 우산을 갖고 있으면 편안하게 꼭 필요한 분량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리거나 고장났을 때 대비해서 충분히 우리 가족이 쓸 수 있는 양이 생기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정리를 많이 하러 집을 하면 이런 경우를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산이요, 안방에도 들어가 있고요, 베란다에 테이프에 칭칭 감아져서 이렇게 처박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이거 얘기하면 다 웃으시는데요. 이사하고 나서 한 번도 베란다에 안 가봐서 테이프를 이렇게 열어주지 않은 거죠.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걔가 벌어지니까 걔를 칭칭 감아줬던 거죠. 지금 바로 선생님들 현관 신발장에 가셔서 우산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찐덕찐덕해지거나 우산 폈을 때 구멍 나거나 녹슨아이가 있다면 우리 집 가족수 빼고 가족수 곱하기 2 하시고 여분의 2개를 더 남기시면 선생님들 집에 맞는 우산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정리할 때 또 하나 더 알려드린 팁 중에 하나는요, 종류별로 모아서 버리기입니다. 그런데 종류별로 모으라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모으세요. 주방의 모든 물건을 모아서.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혼자서 정리할 때는 아이템, 제품별로 모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팁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 칫솔만 모아주세요. 바지가 있다면 청바지만 모아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작은 아이별로 정리해서 모으시면 그 모은 수량을 갖고 필요 없는 아이를 버릴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집을 가면은 감자칼만 5개예요. 그러면 그 집에 감자칼은 몇 개 있어야지 정확하게 맞을까요? 네, 5개 중에 2개를 남길 수 있는 힘을 기르려면 거기서 낡거나 오래 쓴 아이들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서 필요 없는 물건이 아닌 필요한 물건만 남기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버릴 수 있는 좋은 힘을 갖게 됩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언젠가 쓸 것 같아, 버렸는데 다시 찾게 돼, 이런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버리기 3가지 팁을 갖고 버리게 되면 후회 없는 버리기를 하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건 그럴 때 버린 아이들은 굉장히 소중하거나 귀중한 물품이기보다는 흔하게 살 수 있거나 사기가 쉬운 아이들일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활용해서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공간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선생님들 집하고 비슷하신가요? 여기는 제가 실제로 정리 봉사를 했던 공간이고요. 자, 이거를 수강생들이 보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정리하려고 다 꺼내놓은 거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어떤 상태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리 안 된 그 상태예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정리할 때 다 꺼내고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정리하려고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꺼내는 게 두렵거든요. 실제 밑에 것처럼 꺼내고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남길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아이를 잘 버릴 수 있고,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100리터 봉투가 100리터 봉투처럼 보이시나요? 예, 10리터 봉투 같지만 저 아이는 100리터 봉투고요. 이 정리할 때 지금 여기서 20개 이상 봉투가 버려졌던 곳입니다. 정리할 때 이런 쓰레기 봉투만 나오냐고요? 아니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기부하게끔 또 나왔던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리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공간이 달라지고요. 이렇게 흩어진 물건들이 제자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공간이 바뀌면 삶이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증거자거든요. 저는 반지하에서 우울하게 살았던 삶이 현재 이렇게 강의도 하고 대표를 하면서 사람들의 공간을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어진 걸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가족이 가장 사는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공간에 어떻게 삶을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공간은 사람한테 꼭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집 공간이 어려울 때 다 저 같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선생님,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처음에 마음만 내시면 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과정은요, 일단 우리 집 먼저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취미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처음에 전문가가 될 거야. 사실 정리를 배우러 온 사람은 딱 두 종류의 분이 오세요. 어떤 분이 올 것 같으신가요? 반전입니다. 네, 정리를 못하는 사람과 정리를 잘하시는 분 두 분이 오세요. 이 두 종류의 분 외에는 오지 않으세요. 정리에 관심을 있으신 분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 못하신 분은 우리 집을 가꾸고 정리하는 걸 취미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경우처럼 내가 정리를 좀 하니까 이걸 직업으로 해볼까 하고 전문가 과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2급과 1급을 전문가 과정을 받고 나서요.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네, 맞습니다. 소득이 생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네, 전문가로 거듭납니다. 또한 그 윗단계에 전문가 중에 전문가된 강사 과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리에 좋은 효과를 전달할 수 있는 강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시면 전문직으로 변신되는 거죠. 참 도전하기 쉽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만 먹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마음 먹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쉽게 한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취미로 시작하거나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거 꼭 배워야 되나? 라고 그냥 단순히 이것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 되게 많았는데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집도 바꾸고 다른데 이 직업이 아니신데도 참조해서 활용도 같이 있게끔 이 자격증이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배우는 과정 쉽지만은 솔직히 않습니다. 특히 전문가 과정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10년 동안 이 일을 하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는 건 정말 어린 나이였거든요. 30대 중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30대 중반이면 제가 같이 활동한 선생님들은 다 저보다 10살, 15살 연상에 있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돌봐야 될 아주 어린 자녀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극복했나요? 라고 하면요. 사실 저한테는 이 일이 가장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는 굉장히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다였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다고 할 때 저희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여보, 열심히 나가. 밀어줄게. 이런 남편이었으면 너무 행복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 너는 내 비율도 못 맞추는데 누구 비율을 맞춘다는 거야? 나가지 마. 그냥 얘나 봐. 저희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왜 만만치 않았을까요? 네. 제가 전문가라고 나가서 활동한다면 사실 누구나 칭찬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전문가 가면 팔축불가 왔나 봐, 가사 도우미인가 봐 라고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저기는 쓰레기 버리러 사람이 왔네? 라고 판단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가사에 대한 기본 개념하고 똑같죠? 집안에서 변기를 닦거나 집을 닦거나 청소하거나 정리하거나 쓰레기 버리는 일을 하시면서도 남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하찮은 일, 그렇게 소중한 일보다는 그냥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저는 인정받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인정받는 이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리 못했을 때 저는 굉장히 힘들고 자존감이 바닥이었는데요. 제가 어느 분의 천사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정리를 못해서 10년간 굉장히 힘들었던 분인데요. 아들과 관계성도 되게 어렵고요. 그분은 정리가 안 돼서 모든 거 정리 안 돼서 아들이 인테리어한 집에 살게 되는데 키가 작고 공간이 자기한테 너무 어려워서 정리가 더 어려웠던 분이에요. 그분의 모든 짐을 꺼내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제자리 찾기 하고 달라진 집을 선물했더니 그분이 마지막에 저한테 꼭 안아서 당신은 나의 천사라고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사실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남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나를 인정받게 할 수 있는 일, 이거 말고 또 있을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카톡은요, 얼마 전의 사례입니다. 굉장히 보람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분은 저랑 미팅하면서 상담하면서 2번씩이나 울었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울었고요. 2번째 끝나고 나서도 울었습니다. 사실 30대 중반에, 30대 초반에 이 친구는 청년 실업가입니다. 실업자예요. 이분은 창업을 준비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창업도 잘 안 되고요. 사실 본인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2 다리도 부러져서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엄두도 안 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정리를 의뢰하고 진행했는데요. 실제 이분은 가족이 또 다 외국에 있어서 나홀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제 인생이 너무 엉망이에요. 저한테 울었던 이분입니다. 그런데 다 하고 나서 그 집이 정리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줬습니다. 선생님, 제가 엄두를 못 냈는데 수건사고였는데 잡동사니를 다 그렇게 일일이 열어줄 줄 몰랐어요.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요. 부엌도 옷장도 너무 고생하신 게 느껴져요. 이렇게 하고 저한테 메시지 줬어요. 저희가 일이 굉장히 힘들고 고되고 거의 쉬는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에 집중도가 높은데요. 이 정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같이 했던 팀원 선생님들이 매우 행복했던 날입니다. 사실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고객이 인정하고 크게 감동할 때 저희도 굉장히 보람을 얻습니다. 자, 저는 이 직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자격증을 배우면, 따면 제가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나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자격증을 땄다고 전문가가 된다면 저는 굉장히 속상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살면서 자격증을 몇 개 정도 따시나요? 그거를 다 직업으로 하셨나요? 아니죠. 자, 그거를 직업으로 한다는 건 자격증을 그냥 단순하게 따는 게 아니고 그 자격증에 관련된 잡으로서 최소한 3년 이상, 5년 이상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직업에 대한 경험을 하고 지구력 있게 커리어를 쌓아야지만 내가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이걸 직업화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력단절 여성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내가 이걸 해보면 그냥 어떻게 잘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냥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 라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작업을 찾다 보면 내가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장 많은 큰 금액을 벌지 않는다 해도 내가 좋아하거나 보람이 있다면
도전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직업을 하면서 창업을 했는데요. 창업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창업한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다 보니 아무도 저를 안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불렀을까요? 당연히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페이가 높아지니까 이 선생님은 너무 비싸졌어. 나랑 일을 못하겠어. 더 싼 선생님하고 일을 해야겠어. 라고 저를 안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하게 된 건 내가 나를 부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창업,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누군가한테 선물하듯이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고 이렇게 집을 바꿀 수 있게끔 교육하게끔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랑 같이 배우고 시작했던 좋은 사람들이 저랑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의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정리수납 전문가라는 분야는 정리수납 전문가가 갖고 있는 직업은 새로운 직업입니다. 10년 전에는 이런 직업 자체가 없었고요. 이런 서비스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무형의 서비스입니다. 사람들이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대충 우리 집을 그냥 물건만 옮겨주다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요청하신 분도 거의 없었습니다.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 일을 찾거나 서비스를 받는 게 인식되고 교육을 받는 게 일반화되기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창업할 때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계속 이 일을 해보고 싶다. 저는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공간을 바꿔주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창업의 과정 중에요.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배웠던 센터의 직원들이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창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지원해주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 지원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을 또 받고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창업을 하게끔 저희가 공부하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대표가 될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5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거든요. 5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이라는 걸 하면 된다라고 옆에서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지원받아서 회사를 설립하게 됐는데요. 사실 5명이서 뭔가 조율하고 맞춘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생각하는 일의 여건, 이윤의 배분 이런 게 다 달랐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업가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사실 전문가를 10년 동안 하면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막연한 생각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보려는 단지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덜커덕 창업을 해버렸죠. 창업 과정 중에 좋아하던 사람들을 잃게 되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회사가 벌려놓으니까 바로 돈이 생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로서 5년을 활동했다면 저한테 5년은 사업가로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대표라는 건 회사를 운영하고 뭔가 관리하고 마케팅하고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를 같이 하는 선생님들과 나누어서 적당하게 분배해서 같이 나누면 되게 좋을 텐데요. 그게 사람 마음은 다 다르고요. 사람 욕심이 달라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1인 사업가로 남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는 다시 같이 하는 선생님들과 더 모집을 했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로 이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저는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가장 좋았던 거는 정리정돈으로 재능 기부를 했을 때입니다. 아까 보셨던 선생님들의 사진 속에 집은 어려운 가정입니다. 사실 돈이 있는 분들은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습니다.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직업은 강남에서, 판교에서, 신도시에서 가장 많은 워킹맘들, 돈이 있는 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고 했던 일입니다. 실제로 주거 환경이 가장 나쁘신 분들은 가정이 어려우시거나 좁은 집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더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뭐도 없을까요? 맞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서 정부의 지원 자금을 받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제가 계속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선생님들이 창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요,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저처럼 교육을 받고 과정을 하거나 이런 지원을 사업을 받으시면 그 안에서 좋은 분을 찾기도 하고 조금 더 낫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운영하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좋은 분과 좋은 사람과 만나려고 노력하고요. 그런 분들은 또 계속 찾다 보면 저희랑 연결돼서 새로운 일거리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정리수납 전문가가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사실 저는 너무나 희망찬 미래를 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 굉장히 많이 힘드신데요. 코로나 덕분에 사실 저희 직업은 굉장히 대전환기입니다. 실제로 저희 직업이 가장 힘들 때가 여름철 휴가철이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비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간에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공간에 관심을 갖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집에 없으면 관심이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변화를 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어떤 분이 의뢰하시나요? 하고 물어보면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분이 정리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거의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화상으로 수업을 하거나 재택근무하거나 집에서 바깥 활동이 많이 준 상태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주거에 대한 이슈가 가장 커졌습니다. 그게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나 혼자 산다, 다양한 예능 프로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뿐만 아니라요. 중요한 건 제가 학교에서도 수업을 합니다. 얼마나 수업을 하면서 우리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법을 거의 모릅니다. 솔직히 선생님들 어렸을 때 정리하라고 배우셨나요? 못 배우셨을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리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문가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선생님들 이사 서비스 알고 계시죠? 이사하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포장이사 하고 계시죠? 그런데 언제부터 포장이사 하신지 알고 계시나요? 네,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을 만나보면 요즘엔 당연히 포장이사 하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한 15년 전만 해도 포장이사가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리수납 서비스가 요즘에는 이사 후에 정리는 당연히 옵션으로 하는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업체에서도 정리수납 전문가를 활용해서 정리한다든지, 또한 집에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도 필요하냐면 상업 공간도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VMD라고 해서 상업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 공간을 훨씬 더 돋보이고 활용할 수 있게끔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VMD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리하는 건 가장 작은 부분인데, 웬만한 공간에 정리는 다 빠질 수 없고요. 웬만한 곳에서는 정리가 빠질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정리수납 전문가가 활동한 곳에서는 그 집에 부족한 걸 다 체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서비스를, 다른 집수리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정리를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은 여성이 하기 굉장히 적합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가정의 가사일은 사실 주부의 몫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 가사 서비스라 그래서 가사 자체를 가사 서비스로 인정하고요. 이거를 정부에서도 고용보험이 되는 전문직으로 인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가사 이런 건 주부가 하는 하찮은 일이 아닌 전문적으로 배워서 하는 일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 속에서 서로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나가 바로 세울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죠? 사실 삶의 질을 높이는 거는 정리수납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도전해서 이 일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이 쉽게 경력단절 여성들이 도전하지만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내가 예전에 벌었던 페이, 받은 금액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일을 어떤 일, 저희가 정리수납 전문가뿐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는 그것은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이유가 나는 그 일을 처음 하는 초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커리어를 잡으신다면 여기는 아까 강사와 같이 다른 업무도 할 수 있고요. 사실 정리수납 전문가가 제가 10년을 바라본 이유가 트렌드의 변화로 정의하기 쉽고요. 트렌드 변화라는 건 공간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삶의 형태가 변한지에 대해서 체킹하고 알 수 있습니다. 10년 전과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년 전에는 어떤 게 없었을까요? 집에 스타일러라든지 청소기라든지 가전제품들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집의 공간에 그런 아이들이 꼭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삶의 형태로 바뀌었고요. 또 어때요? 공간에? 맞습니다. 예전과 달리 우리 집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아이방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든지, 내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든지, 공간을 변화시킬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 이 직업을 도전하신다면 굉장히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권유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일로 만약에 나는 일확천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없는 직업이긴 하지만 내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제가 이 방송 말고 다른 방송에 출연하다 보니까 굉장히 엄마가 자랑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저도 정리수납 전문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깨 속에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 내 자식이 물려받을 수 있는 좋은 직업으로 이 직업을 만들어야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직업은 작은 손으로 공간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직업입니다.
의사만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만약 도전하신다면 꼭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짧지 않은 시간에 격리순환 전문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선생님들은 어떠셨나요? 도전해 볼 만 하시나요? 창업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재고랑 물건을 쌓는 게 아니고 무용에 내가 열심히 배워서 노력만 하면 전문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혹시 내가 어떤 일을 찾고 계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